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발의되면서 전국에 요동치고 있죠. 어제 김호수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 오늘은 전국에 고검장들이 모여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평검사 대표 150여 명이 모이는 회의도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다시 또 이 김호수 검찰총장과 대통령과의 면담이 오늘 오후 5시에 성사되면서 오늘 굉장히 또 숨가쁜 하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열렸던 전국 고검장 회의에 참석하시고 마치고 오늘 스튜디오에 바로 와주셨어요. 여환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검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진중권 작가님과 김성희 소장님과 인사 나눠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 고검장 회의를 약 7시간 동안 진행하셨어요. 예, 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습니까? 주로 지금 법안이 일단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법안의 어떤 실무적인 문제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진지한 토론과 또 검토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뇌부에 이런 문제점을 전달했습니다. 수뇌부라면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차장 지금 대검에 있는 차장 뭐 지금 총장님은 오후에 나오시긴 했는데 저희들 오전에 회의할 때는 차장님 주재로 또 회의를 했기 때문에 차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검장 회의가 소집된 것은 그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 만들어지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총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저희들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또 사의를 표명하셔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 고검장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향후 어떻게 저희들이 대응하는 게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려고 모였는데 그 후에 뭐 또 상황이 조금 더 바뀐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입장 발표를 하시려고 했는데 오늘 대통령과 검찰총장의 면담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입장 발표는 아직 미루고 계신 상황인 거고요. 지금 면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금 대검 차장 검사가 국회 소위에 나가서 지금 7시부터 시작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문제점이나 이런 걸 좀 제고해 달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당장 뭘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일단 산회한 상태입니다. 총장과 이제 대통령이 면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검사장님은 또 검찰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어떤 좀 결과를 나왔으면 좋겠다 바람이 있으시다면? 저희들이 실무적인 문제점 때문에 지금 계속 이 일을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무적인 부분에서 이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고시 공부나 뭐 사법고시 하시는 분들 아시다시피 기본법 6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6법 전서. 6법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민법, 뭐 헌법, 형법, 형소법. 이 형사소송법이 이게 기본법이거든요. 이게 왜 기본법이라는가 말하는가 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기본법이라는 겁니다. 국민의 이제 일상적인 생활, 또 권리와 관련되는 아주 밀접한 국민의 그 생활과 밀접한 법이기 때문에 그걸 기본법이라 하는데 이게 기본법은 사실 이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개정을 하려면 뭐 수년 어떤 경우는 막 10년씩 논의를 합니다. 아마 학계 시민단체들이 와서 왜냐하면 국민의 생활 직접 관련되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갑자기 이렇게 어떤 논의가 없이 이루어지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법률을 공부하신 분들은 대부분 당황스러워 하실 겁니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어떤 점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좀 그런 부분에 이제 대통령님께서도 이제 그 법조인이시니까 이런 이제 법률적인 문제점 이런 걸 충분히 이해하실 걸로 생각을 하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거부권 뭐 그런 걸 포함해서 국회에 또 충분한 논의를 또 권유하시다든지 신중한 처리는 당부. 신중한 또 그런 처리를 좀 당부하신다든지 그런 걸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검사장님이 논의가 너무 빨랐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떤 거 이제 이런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검수완박 법안 논의가 너무 빨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민주당 의원들은 이거 논의 굉장히 오래 했다. 정권 시작부터 해서 4년 동안 얘기를 했다.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 이렇게 형사소송법 학회가 참가하는 또 시민단체가 참가하는 이런 공청회가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이 논의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흔한 공청회도 한 번 안 열리고 이게 굉장히 학자들이 관여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기본법이기 때문에 국민 굉장히 오랫동안 평생 연구하신 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참여를 해서 이 법안이 어떤 문제가 이렇게 바꿀 때 국민들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 부분에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됩니다. 예. 예, 그게 기본이고 이게 특별법 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법 제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형사소송법 학교도 지금 반대하고 있고 그런 게 다 그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개혁 논의에 참여했던 그분들도 지금 다 반대하는 글들을 올리고 있어요, 페이스북에다가. 예. 예, 검사는 예. 그 오늘 그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가 상당히 좀 6분의 궁금하거든요. 검사장님들, 고검장님들 모여서 좀 예, 어떠한 좀 뜻을 모으신 부분이나 일치된 의견은 어떤 게 있으셨어요? 저희들은 이제 국회에서 조금 냉정하게 예. 이 부분을 좀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뭐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다. 이거는 예. 이거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기본법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충분히 좀 논의를 하셔가지고 국민의 피해에서 제일 걱정하는 건 어떤 부분이세요? 저희들은 이제 사실은 이런 겁니다. 이게 뭐 저희들의 권한 문제가 아니고 예. 이게 경찰의 사건이 송치가 됐을 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 수사를 해서 기소 여부를 좀 판단하는 게 예. 신속한 재판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복잡한 사건은 다시 경찰에 내려서 뭐 보완 수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예. 사건이 송치가 됐는데 뭐 간단한 계좌 추적을 한다든지 통신 조회를 한다든지 이래서 이 사람의 진위를 이 말의 진위를 확인한다든지 예. 그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확신을 가지고 기소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거를 전혀 못하게 해놨거든요. 이 법에는 무조건 내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기소는 경찰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수사는 예, 수사는 무조건 경찰이 하도록 돼 경찰 있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보안 수사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건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 문제는 제가 이게 아침에 출근하면서 기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경찰 수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이게 이제 저희들한테 이의 신청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또 항고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또 불복하면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절차가 있는데 예. 3심제도 말씀하시는 예, 3심제로 하는 예. 거죠. 근데 이거를 저희들이 수사를 못하니까 예. 그 사건을 다시 경찰에 내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을 못 믿어가지고 검찰의 이의 제기나 항고를 한 사람한테 다시 그 경찰서 가서 다시 조사받아라. 이러면 그거 국민들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게? 이거는 도저히 국민들이 납득을 못할 걸로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또 법에 또 이게 독소조항 중에 하나가 예. 그 사법경찰관, 그 경찰이죠. 경찰의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로 늘려놨습니다. 예. 근데 이게 유례가 없는 법률이거든요. 외국의 경우에는 경찰의 구속 기간을 통상 4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게 경찰은 어떻게 보면 그 무장 조직이지 않습니까? 이게 총을 가지고 있는 무장 조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 시민의 어떤 생명이나 이런 게 위험에 처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선진법제에서는 무조건 48시간 이내에 법관이나 그 검찰에 데려와서 그 구치소나 이런 데 신병을 구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일본도 그렇고 네. 대부분 나라가 그런데 아니 이거를 지금 20일로 최장 늘리게 하면 이거는 국민의 인권 침해 우려가 굉장히 커진다. 지금 검찰도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검찰은 하지만 검찰은 보통 죄수들이 있는 구치소에 우리가 교도관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은 자기들이 수사하는 그 유치장에 관리하잖아요. 예. 그거는 제3의 기관이 아니거든요. 수사하는 자기들이 관리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검사가 데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교도관이 엄연히 입회했고 교도관이 항상 옆에서 양옆에 데리고 또 교도관이 케어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전혀 다른 겁니다. 이 개념이. 예. 그 이은혜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검찰의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밝혀진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예. 이제 경찰에서 밝히지 못한 것들이 다시 밝혀지거나 이런 건 없고 그냥 덮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경찰이 처음에 증거가 모자라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가 그 사건을 경찰 수사부에서 보고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다른 경찰서로 이관해서 수사를 했고 거기서 살인 혐의를 밝혀내서 검찰을 송치한 건이기 때문에 경찰이 무능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무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아니, 경우에 했다고요. 경찰이 살인 사건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요. 알겠습니다. 뭐 두 분 토론하실 거 아닌 것 같고 검사장님께도 말씀을 드리면 예. 또 이제 검사가 그러면 수사에 이제 관여하지 않을 경우에 예. 그 기소에도 어려움이 따른다라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겁니까? 그건 그러면? 당연한 겁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은 이런 거거든요. 그 판사가 심리를 안 하고 예. 당사자의 생생한 정언의 심리나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를 안 거치고 예. 그냥 우리 경찰이나 검찰이 내놓은 자료만 보고 판결해라. 예.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의사인 경우에도 자기가 사람을 만나서 진찰을 하고 음. 또 이 청진기를 대고 이 가슴에 대고 이 듣지 않습니까? 예. 그걸 안 하고 진료 그 기록부만 보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만든 진료 기록부.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옳은 그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실무적인 문제에서 예. 검사들이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는 거고요. 음. 우리가 이 권한 문제로 지금 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검사들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책무로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기본권 보장에 침해가 생기지 않을까? 예. 그게 가장 심각한 우려인 겁니다, 지금. 예.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 검사가 70명이 있는 조직에 수사관은 5명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등 수사의 기능이 굉장히 축소된 상태에서도 검경 간의 원활한 조정을 통해서 사건들을 처리하는데 우리나라가 검사들이 더 많이 개입해야 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제가 이제 FBI 수사관을 만나봤는데요. 예. 미국에는 FBI 수사관이 수사 착수 단계부터 검사한테 찾아갑니다. 수사를 이걸 할까 말까부터 물어요. 검사가 나 요새 일이 바빠가지고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러면 수사를 착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찾아가가지고요. 거긴 지휘라는 개념은 없지만 말은 없지만 실제로 완벽하게 지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지휘하에서 예. 경찰이 수사를 지휘라는 말은 없는데 이게 왜냐하면은 기소를 안 하면 열심히 수사해도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 그 FBI 수사관들은 수사 초동 단계부터 이걸 할까 말까, 이 정보를 입수했는데 이 정보를 가지고 수사를 할지 안 할지, 그 단계로 압수수색을 할지 안 할지 순차적으로 계속 그 검사실에 찾아와서 상의를 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예.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음. 그냥 송치하고 그 송치 사건이 무혐의가 돼도 경찰관들이 아무 책임도 안 집니다. 그 전혀 그 미국의 법제하고 우리하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수사 지휘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예. 이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검사장님 그러니까 어떤 독일의 입장이세요? 경우에 예. 완벽한 수사 지휘권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독일 독일 검찰은 이 중요 사건만 예. 일부 개입하고 예. 독일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중요 사건을 하는데 인력 사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예. 대부분의 경우에 경찰의 수사 지휘를 해가지고 예. 수사를 진행을 하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륙법계의 대부분의 형태인데 우리는 지금 저번 개정법에서 지휘권 일체를 없애버렸습니다. 1년 전. 예. 예. 지휘권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사실 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하는 중요한 그 권능 자체가 사라진 거라 예. 상당히 저희들은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말씀하신 대로 한쪽에서는 수사권을 다시 검찰에 부활해서 예. 직접 수사를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쪽과 예. 그럴 거 없이 지금대로 완전히 분리를 한 다음에 예. 다만 검찰에게 수사 지휘권을 부활시켜서 예. 검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자는 주장도 지금 같이 대두가 되고 있는 건데 그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시냐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지금 어느 나라나 보면 예. 특히 이제 우리가 독일이나 일본, 독일, 뭐 프랑스 이게 원래 생긴 대륙법계 예. 그 모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검사의 강력한 지휘권을 인정하고 예. 대신에 직접 수사는 굉장히 자제를 합니다. 예. 물론 안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 미국은 지휘권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지휘권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FBI 수사관이나 수사관들이 예. 수사 초동 단계부터 연방 검사한테 가서 지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수사해서 기소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초동 단계부터 이 사건이 기소되기 위해서 예. 사실상의 상의를 하고 검사의 의견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 형식적인 뭐 이런 걸로 가지고 법률 규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사실상 대부분 나라가
검사의 의견을 존중하고 예. 검사의 의견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사가 이 수사라는 거는 그 화이트 칼라 범죄만 하고 있는데 대부분 나라가 다 화이트 칼라는 검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화이트 칼라는 이게 복잡한 법률 문제를 중심으로 이 범죄가 구성되기 때문에 고도의 경제 범죄 같은 것들. 고도의 경제 범죄나 이런 예. 거는 그래서 경찰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고도의 법률 지식을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그런 사건에서는 개입하는 게 당연하고.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검사장님 그런 말씀에 경찰이 이렇게 반론합니다. 남구준 이제 국가수사본부장 같은 경우는 예. 경찰도 예. 이 6대 범죄 수사를 보면서 모든 범죄 수사했고 예. 6대 범죄 수사를 한정해도 경찰의 처리 건수가 예. 비율을 보면 훨씬 높다. 예.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수사 역량 갖추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예. 이 경찰의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뭐 잘못됐다. 경찰의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아무래도 이제 검사가 공소유지를 하려면 예. 복잡한 이제 경제 사건이나 예. 이런 사건은 검사가 개입하지 않고 그 특히 화이트 칼라 범죄의 경우에 예. 검사 직접 개입하지 않고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외국의 사례는 드뭅니다. 그래서 뭐 폭력 사건이나 이런 단순한 경제 사범 같은 거야 뭐 사기 사건이나 이런 거야 뭐 어느 나라는 다 경찰이 하는 것인데 예. 우리가 그걸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검찰에서 예. 검찰에서 요구하는 거는 아주 고도의 법률 지식이 필요하고 또 그로 인해서 국민 경제에 또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부 사건에 있어서 네.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그런 나라는 대부분 나라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사실 뭐 이 정권 들어와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해체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예. 생기니까 예. 또 뭐 이상한 거를 남부지검에서 하나 만들었는데 예, 예. 이번에 이제 그것마저 사라지는 거죠. 이게 이 법이 통과되면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체의 수사권이 다 없어지는 거니까 예. 그거는 사실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없어지는 당시의 문제 의식은 예. 그때 뭐 그 라임 사건 때랑 같이 엮여서 그 당시에 지검장을 하시다가 변호사로 나가신 분이 이 셋 중에 하나가 라임 사건 맡게 될 거라면서 룸사롱에 3명 데리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실제로 사건을 맡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금융범죄를 중심으로 한 검사 라인과 여기서 나간 변호사들과 범죄들과 다 연결이 돼서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 때문에 너무 집중해서 하면 안 되겠다는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체를 했던 것 아닌가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공수처에서 1호를 기소해서 했던 사건도 그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서 근무하셨던 분으로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어떤 부작용, 예. 어떤 단편적인 부작용으로 그 어떤 조직이나 제도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뭐 우리 검찰에서 뭐 모든 구성원들이 다 청렴결백하다. 예. 이를 그는 어느 조직이나 그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다 그런 거는 있을 수밖에 없는 시인데 그거를 예. 잘 저희들이 정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 어느 나라나 그 고도의 법률 지식이 필요한 화이트 칼라 범죄는 검찰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세계적인 추세고 그걸 안 하면은 결국은 그 수사를 받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예. 고도의 법률 지식이 있어야 억울한 사람이 기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작은 어떤 부패나 부정 이런 거는 어느 시스템이나 에러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게 작은 부패나 부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그 당시 룸사롱에서 접대받은 액수가 밴드 빼고 못 빼고 해서 96만 2천 원이라고 해서 검사 대부분이 처벌을 받지 않았고 그리고 그 사건은 특히나 말씀드렸던 대로 관련자가 결국 그 사건이 팀장으로 가는 등의 엽기적인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뭐 이 자체가 처벌받거나 하고 한 게 없이 넘어간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적인 사건에서도 검찰이 자정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 범죄가를 뭐 복잡하게 다루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지만 간단한 예를 들면 다스 사건만 놓고 봐도 10년 전에는 무죄라고 판정을 하고 10년 후에 똑같은 사건을 놓고 한동훈 검사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유죄로 해서 기소를 하는 일 등을 보면 화이트 칼라 범죄도 역시나 견제와 균형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검찰에게만 맡겨놓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이런 시민들의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 뭐 맞는 얘기고요. 예. 그래서 뭐 경찰도 화이트 칼라 범죄 다 수사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뭐 경찰의 수사권을 우리가 뺏는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고 예. 당연히 경찰도 그 부분에 수사를 하면 되는 거고 예. 또 검찰도 검찰 나름대로 고도의 법률 지식이 필요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사하고 예. 그래서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너무 일단 지금 법처럼 검찰의 모든 수사권이 없어지는 그런 형태의 그 법률 개정이나 이런 것은 그게 우리 전체적인 어떻게 국가 전체의 부패 대응 역량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부적절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박범계 장관이 이제 그런 말을 했죠. 오늘 핵심은 공정성이다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한 기관에 너무 이제 그 어떤 수사권이 집중될 경우에 이제 공정성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개혁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 공정성 부분은 되게 중요한 것이고 예. 그래서 지금 경찰이 저희 검찰이 하는 역할 저희들이 전속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거든요. 예. 경찰도 모든 사건을 다 할 수 있고 서로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데 예. 그런 관계에서 서로 간에 이제 좋은 자질이 있는 부분은 저희 예. 각자 발굴해 가지고 국가 전체의 부패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 어느 기관이 한다 이게 중요하다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검찰보다 더 잘하는 기관이 있다면 거기다 주는 게 당연한 거고 현재로서는 검찰이 그래도 오랫동안 그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이나 노하우를 키워왔고 예. 그 조직이나 그 기능을 갑자기 어느 날 없애버리는 게 과연 국가가 그 어떤 정부 기구를 그렇게 운영할 그게 이유가 있느냐. 예. 그 근본적인 의문에 대해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 걱정도 들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검찰 만날 일이 없고요. 대부분 우리 서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는 경찰에서 다 일어나거든요. 그 역대 그래서 약천오거리 사건이라든지 삼례 수퍼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경찰 같은 것도 얼마나 썩었습니까? 버닝썬가라든지. 그런데 이런 조직이 지금 사실 받을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들이 그냥 사건을 덮어버리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그전에는 이제 검찰에서도 좀 들여다보니까 이게 견제가 되는데 지금 견제가 좀 안 되는 분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경찰에다 넘어갔을 경우에 뭐 견제 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 상당히 우려를 했고 예. 그 부분이 이제 법안이 만들어질 때 상당히 저희들이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륙법계 대부분 나라에서 이제 수사지휘권이라는 강력한 제도를 두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법률 전문가가 경찰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무력 집단이지 않습니까? 총을 가지고 있는 무력 집단이고 뭐 검사들이 총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래서 법률적인 어떤 도구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어떤 국민의 과잉한 어떤 인권 침해 이런 걸 좀 방어하는 또 법률적으로 또 이게 어떤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희 검사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권한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국가 전체적인 인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황운하 의원이 이제 김현정 뉴스에서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제 이 수사와 기소권 분리가 필요하다는 공감은 70년 동안 운영을 해오면서 이제 공감대가 형성됐던 거고 김호수 검찰총장이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과거에는 이 사안 모두 공감하셨었던 사안인데 왜 이렇게 다 지금 반대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또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그러면 이 수사와 기소권 분리가 필요하다라고 김호수 검찰총장이나 윤석열 당선자든 검찰총장 시절에 그런 맥락으로 말씀하신 것은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과 같은 지금 새로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하고 있는 저 법안처럼 저렇게 극단적인 기소권 수사권 분리를 말씀하신 건 아닐 겁니다. 대부분의 이제 수사를 실무를 하는 이제 경찰이 수사를 독자적으로 하는 거는 오케이다. 그러나 검사가 할 수 있는 수사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고도의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그런 거는 어느 나라나 이건 사실 어느 나라나 똑같습니다. 뭐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다 고도의 법률적 지식이라는 거는 법률 공부를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이 그거를 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한테 뭐 어떤 지위나 그런 걸 주는 것인데 그러면 그 자원을 활용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뭐 무시하고 그걸 없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이제 또 왜 지금 하냐라는 비판을 민주당이 제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빨리 서두르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왜 서두르냐 했더니 지난 1단계 검찰개혁 1년 전에 했던 검찰개혁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권고 사항들을 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를 했는데 국회에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우리 검찰이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더라. 개혁 이전 상태와 같은 스탠스이고 개혁을 부정하고 있는 것처럼 본인들은 판단한다. 그래서 지금 법안 입법도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희들 생각은 예. 어떤 이제 법률을 만들면 예. 그게 정착되는데 뭐 10년도 걸리고 20년도 걸리는 겁니다. 예. 지금 이게 국회에서 법을 만든 지가 벌써 불과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이제 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생각 안 하고 갑자기 이렇게 특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형사소송법이라는 것은 기본법이거든요. 예. 이 기본법은 원래 개정할 때 10년, 20년간 논의하고 외국에서도 개정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년 법학자들이 뭐 전국의 법학자들이 모여가고 10년, 20년간 토론하고 외국 사례 보고 그렇게 해서 개정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단순히 지금 2주 만에 갑자기 개정한다.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희. 목사님 그러면 일선에 계시면서 수사권 조정 때문에 지난 1년간 사건 많이 보셨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차질을 빚고 있는 사건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 구체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를테면 경제범죄, 고도의 그러니까 이게 법률 이제- 지식 필요한 사건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그게 이제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예. 극도로 사실 지금 법도 극도로 제한돼 있습니다. 6대 범죄 정도만. 6대 범죄로 제한돼 있는데 그 중에 또 특정 부패 범죄는 지금 공수처가 공수처가 하고 있고. 가져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관할권 문제도 굉장히 복잡하고 예. 저희들이 수사하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사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하다 보면 항상 이 범죄라는 게 예. A라는 범죄를 수사하다 보면 B 범죄가 나타나는 거고 또 그렇죠. C 범죄로 확대되는 것인데 예. 우리가 항상 C 범죄만 하도록 법이 규정돼 있으면 지금 드러나 있는 범죄는 A인데 이게 착수를 못 한단 말입니다. 이게 수사는 생물이라 가지고 하다 보면 막 A 범죄가 C, D, 막 F 막 어마어마하게 큰 범죄로 이렇게 번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일도 양단적으로 어떤 특정 범죄만 수사하라. 이렇게 죄명을 만드는 입법 예가 없을 뿐더러 그렇게 수사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이의 제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는 향후 개선돼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예, 뭐 지금 벌써 뭐 그걸 앞서서 다른 또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니까 저희들로서는 뭐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이 법안이 만약에 민주당 안대로 통과가 되고 예. 5월 3일 날 이제 뭐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될 경우에 예. 뭐 수사권이 완전 박탈됐을 때 예. 그러면 이 현장에서 당장 수사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검사장님? 그 이게 뭐 여러 가지 아주 많은데 제가 보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대표적으로 보니까 많은 세 가지만 이제 너무 많으니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예, 세 가지 정도.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일체 그 보완 수사를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검사가. 그렇죠. 미진할 예. 경우에 보안 수사 요건이 이게 없어지니까. 보완 수사를 못하니까 경찰에다가 다시 내려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무조건 이제 절차의 지연 문제가 생기겠죠. 수사가 저희들이 늦어지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다시 경찰에 내려주니까 절차 지연 문제가 생기고 예. 뭐 신속 뭐 간단하게 그냥 계좌 추적 한 번만 확인하면 이 사람이 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아는데 그것도 못하는 거죠.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헌법상의 권리 중에 하나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예. 그래서 검사가 왜 있는가 하면 법률 전문가가 이게 빨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할을 하라는 거거든요. 예. 그게 헌법상의 국민의 권리입니다. 예. 근데 그게 침해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찰 수사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뭐 도저히 이게 지금 뭐 저쪽 편하고 짜고 경찰이 내한테 불리하게 한다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옵니까? 이 검찰에 이의 신청을 하고 아니면은 검찰에 항고를 하든지 예.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그걸 수사를 못 하니까 다시 경찰에 돌려보내야 돼요. 그 잘못한 미진한 수사했던 대상에게 다시 돌려도 네, 다시 수밖에 돌려줘야 없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을 못 믿어갖고 검사한테 왔는데 예. 이거를 다시 우리는 못하니까 경찰서 가라. 그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이걸? 이게 지금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사법 경찰관 지금 예. 경찰의 구속 기간을 이제 20일로 늘려놨습니다. 이게 그런데 선진국은 길어야 48시간입니다. 선진국은. 예. 이게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찰이라는 거는 총던 무장 조직입니다. 예. 시민 조직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크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우려가 되는 거죠. 지금 같은 이제 이거 뭐 이런 평시 상황에서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사회가 극심한 혼란이 있다든지 예. 전시 상황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상황일 때는 국민의 인권이
후퇴할 위험성이 있다. 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민주당에서 이제 대안으로 3개월 유예 기간을 두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예, 예. 이제 그 3개월 동안은 검찰이 수사권이 있으니까 중요한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야 합의를 통해 그 중대범죄수사청이나 특별수사청을 만들면 국민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3개월이라는 거는 너무 짧은 기간이고요. 예. 이게 어떤 제도를 정착하는데 10년도 부족한데 지금 뭐 3개월 동안 그걸 하라는 거는 진짜 무책임한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 드리면서 검사장님 이제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수사권 기소권 분리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타협안은 혹시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한테 예. 이게 저희들은 국민들 입장에서 봐야 될 게 국민들 아닙니까?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예. 좋은 이제 사법 서비스, 예. 질 좋은 사법 서비스를 받는 게 목적이지. 뭐 예. 검찰이 저희들 권한 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민주당 안은 예. 일방적으로 이제 경찰에다가 모든 권한을 몰아주고 있고 견제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 뭐 화이트 칼라 범죄 이런 중대 범죄들은 지금은 경찰이나 우리는 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걸 한 곳에 몰아준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일체 보안 수사를 못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간단하게 저희들이 확인해서 억울한 사람 빨리 풀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걸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국민의 심각한 인권 침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2주 만에 이렇게 이루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예, 예. 예. 내일 평검사회의 열리지 않습니까? 예, 예. 2003년 그 기습하게 인사 파동 이후 19년 만의 일이라고 하는데 근데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때 평검사들까지 다 함께 모인다면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권력기관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좀 불안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검사장님은 이런 어떻게 판단하세요?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퇴근 후에 예. 여기 이제 평검사들이 모이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퇴근 후에? 예, 퇴근 후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 그만큼 이게 어떻게 우리가 실무를 담당하는 어떤 업무를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이게 예. 국민들한테 큰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우려, 그런 우국청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예, 예. 우국 충정이다. 예, 예. 아직 그 검찰총장과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 아직 안 나왔는데 오늘 저녁에 나오면 오늘 저녁이라도 오늘 고검장 회의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실 예정이신가요? 저희들이 뭐 상황을 봐서 예. 입장을 낼지 아니면 또 앞으로 예.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예. 또 수기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떤 수준 내용까지 있을까요, 검사장님? 그 말씀하실 수 없을까요? 지금 저희들은 뭐 그 아직 지금 뭐 가정적인 상황이라 말씀드리긴 어렵고 예, 예. 저희들이 뭐 저희들 권한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예. 이게 기본법 아닙니까? 기본법. 예. 이 기본법을 개정하는 걸 이렇게 급하게 한다는 거는 제가 뭐 생각하기는 뭐 주제 넘지만 이게 세계적인 유례가 없다. 알겠습니다. 예. 네, 이제 오늘 고검장 회의 마치시고 또 어려운 자리 또 방송 출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전고등검찰청의 요한섭 검사장이었습니다.